안녕하세요.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숲의 저녁은 도시의 저녁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일찍 찾아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숲은 더 이상 소란스러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새들은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고 바람도 나뭇잎 사이에서 숨을 죽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 모든 것이 침묵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숨 가쁘게 달려온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평안한 리듬을 되찾으셨는지요? 혹시 아직도 멈추지 못한 생각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친 몸을 억지로 이끌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멈춤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이고 멈춘다는 것은 곧 도태되는 것이라는 강박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전된 배터리처럼 깜빡거리는 이 영혼을 안고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미니멀 포레스트는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은 멈추어야만 할 때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변신 이야기를 쓴 오비디우스는 일찍이 휴식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라.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굳세고 튼튼한 것도 부러지고 만다. 활은 쏘지 않을 때 풀어놓아야 한다. 항상 팽팽하게 당겨진 활은 결국 탄력을 잃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살을 날릴 수 없게 된다. 이 얼마나 뼈아픈 조언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철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활과 같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마음의 탄력성을 잃게 만듭니다. 줄이 끊어진 활은 더 이상 활이 아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하고 예민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위를 풀고 활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는 우리에게 창조적 게으름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붓 한 번 들지 않고 그저 벽화 앞 의자에 앉아 그림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수도 원장은 그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비난하며 그림을 빨리 완성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는 가장 적게 일할 때 가장 많은 것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구상을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현실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다빈치에게 멈춤은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이디어가 무르익고 흩어진 생각들이 질서를 찾아가는 가장 치열하고도 고요한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영감을 잉태하는 소중한 인큐베이팅의 과정입니다. 죄책감 없이 멍 때리십시오. 그 공백 속에서 여러분만의 걸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맹공격 앞에서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 총리. 그는 그 살인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량 속에서도 90세까지 장수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낮잠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전쟁 상황이라도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1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잤습니다. 참모들이 급한 보고를 하려 해도 런던이 폭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낮잠을 잔다고 해서 하루에 할 일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상상력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는 낮잠을 통해 하루에 2번의 아침을 맞이한다. 이 토막잠 덕분에 나는 자정 너머까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 처칠에게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위험합니다. 필요한 장군은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뇌를 식히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오래, 더 멀리 싸우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술입니다. 현대의 지성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이 멈춤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1년에 2번, 일주일씩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별장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생각 주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직원도 가족도 친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책과 논문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만 마주합니다.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그 고립된 공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바꾼 수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멈추어 서서 멀리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릴 뿐이다. 우리는 속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속도는 재앙일 뿐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나침반을 확인하는 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0점 조절의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음악에 대한 또 정의를 통해 우리 삶의 여백이 왜 중요한지를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음악은 음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에 있다. 피아노 건반을 쉴 새 없이 두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음표가 멈추는 순간 그 쉼표의 자리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짧은 침묵이 앞에 음을 여운으로 남기고 뒤에 올 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입니다. 쉼 없이 일하고 성취하는 음표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놓인 휴식이라는 쉼표가 없다면 우리 삶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악보에 쉼표를 찍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쉼표가 여러분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줍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노동 숭배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여가를 사용하는 능력은 문명과 교육의 최종 산물이다. 우리는 조금 더 게을러져야 한다. 행복과 번영은 조직적인 일줄이기에서 온다. 러셀은 우리가 여가를 즐길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세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무 목적 없이 산책을 하는 것, 이런 무용한 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우리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미니멀 포레스트 청취자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1년 내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한 잎을 자랑한 뒤에는 가을의 모든 것을 떨구고 겨울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나무가 쉬지 않고 꽃을 피우려 한다면 그 나무는 결국 뿌리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겨울의 앙상한 가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년 봄을 위해 에너지를 뿌리로 모으고 있는 가장 치열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기력함, 피로감, 번아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나를 좀 쉬게 해줘. 이제 그만 에너지를 채워줘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의지박약이라고 자신을 몰아세우지도 마십시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의 섭리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휴대폰을 끄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그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어 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 긴 잠을 청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겨두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는 고단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충분한 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기 관리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쉰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쌓아 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닥난 우물에는 물이 고일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한 기다림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맑고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숲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계절을 맞이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숲에도 평온한 쉼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지친 날개를 접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평안하시기를. 일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니멀 포레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쉴 곳이 되어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의 숲지기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